네, 가치성장 비즈니스 가성비 전략 오늘은 이재선 현대차증권연구원 스튜디오에 모시고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자 이제 그동안에 아주 7월 달에 그리고 8월 들어서도 중순까지 아주 랠리가 힘차게 이어졌습니다. 이제 또 이제 조금 투자자분들이 좀 고민스러울 단계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월가도 장이 가니까 좋긴 좋은데 조금 당혹스러운 분위기도 느껴지고. 맞습니다. 어떻게 네. 보고 계세요, 지금? 일단 사실 시장이 기대 반 또 걱정 반 이게 공존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기대 반이라고 먼저 좀 긍정적인 포인트를 짚어보자면은 일단 원자재 가격이 좀 많이 하락을 하면서 이게 수요라든지 공급 사이드의 인플레 압력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라는 게 시장의 또 투심을 개선하는 데 좀 일조를 하는 것 같고요. WTI 같은 경우는 고점 120달러 선에서 지금 거의 한 80달러 선 후반대까지 내려왔는데 이에 따라서 이제 마진 압박이 기업들이 조금 경감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소비자들 측면에서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전체 경기의 소비 경기가 한 70% 이상을 차지를 하기 때문에 그 휘발유 가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또 자동차를 많이 모는 국가 중에 하나고요. 근데 지난주에 좀 랠리를 펼쳤던 이제 마이크로적인 요인 중에 하나는 또 휘발유 가격이 배럴당 이제 4달러 선 아래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이게 약간 조금 이제 그 경기 침체, 급격한 경기 침체의 그 부담을 조금 완화시켜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상승 동력 중에 하나로 제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발표된 미시간대 1년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게 단기적인 기대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지표인데 전월 대비 5.3%에서 5.2%까지 하락을 하면서 시장의 또 반등을 또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휘발유 가격이라든지 이런 원자재 가격의 부담이 완화가 된다면은 사실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져 있던 게 점차 이제 내려가는 국면이 펼쳐질 것이다라는 이제 시장의 기대감도 어느 정도 지금 투영이 되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걱정 반이라고 하면은 일단 그간 1차적으로 시장이 고려했던 리스크라고 하자면은 무엇보다 그 CPI 피크아웃 논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CPI 피크아웃은 거의 기정사실화가 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 강도들이 또 약화되자 또 시장 같은 경우는 좋은 것만 조금 보고 싶어지는 욕구가 지금 좀 강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2년물 금리가 3.2%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2년물 금리는 이제 미 연준의 기준금리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그 국채금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미 연준이 아직까지는 사실 기존금리 인상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연내 이제 3.5%, 내년 초까지는 맥시멈 한 3.7% 기준금리 인상 상단을 보고 있는데 이 괴리가 이제 벌어졌다라는 의미는 시장은 이제 미 연준이 리세션을 우려해서 좀 기준금리 강도를 좀 완화시킬 것이다라는 또 기대 심리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는 의장들은 사실 지난주도 그렇고요, 지지난주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물가 잡기 전에는 사실 기준금리 경로를 급격하게 바꿀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낮다라고 이제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8월 말 이제 잭슨홀 미팅이 예정되어 있고 또 9월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전까지는 사실 그 시장, 그 선물 시장이라든지 내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는 의장의 발언들이 사실 급격하게 이제 바뀔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뭐 추세적인 상승 동력을 얻으려면 사실 그 완화적인 스탠스가 일단 명확하게 관찰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를 조금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구간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시장의 반등을 베어마켓 랠리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은 지금 베어마켓 랠리 구간 내에서 상승폭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위원님이 최근 리포트에서 과거 이 베어마켓 랠리 구간과 지금을 비교하셨던데 현재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어디까지 보고 계신가요? 과거 베어마켓 랠리 구간에서 공통적으로 발현됐던 걸 먼저 조금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 좀 스테이블
스테이블하게 움직였다. 추가적인 상승 압력을 받는 구간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를 조금 상기를 시켜드리고 싶고요. 지금 뭐 10년물이라든지 2년물이 사실 상승 압력보다는 정체 내지는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베어마켓 랠리에 그 구성하는 그 기본적인 요소들은 일단 갖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상승폭과 기간이 얼마나 전개될까가 이제 다음 퀘스천인데 이 공통된 구간이 미국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총 이제 1990년대 이후에 한 3차례 정도 있었습니다. 공통된 이제 상승폭은 최소 10%에서 내지는 15% 정도의 여력이었고요. 이제 기간 같은 경우는 최소 한 달 내지는 맥시멈 2달 사이였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가 사실 지난달 말 기점으로 어느 정도 반등 추세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베어마켓 랠리가 저는 사실 뭐 종료 시점을 가늠하기는 사실 과거 데이터로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지금 또 매크로 환경이 좀 다르기 때문에 뭐 어려운 점은 있으나 그 수치로만 이제 계산을 한다면은 8월 말이라든지 이제 내지는 뭐 9월 초까지는 좀 연장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승폭 같은 경우도 지금 저점 대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 올랐으니까 대략적으로 업사이드 같은 경우는 맥시멈 한 5% 정도는 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파워포인트 준비하신 게 나왔더라면 조금 더 우리 설명 듣기가 좋을 뻔했는데, 네. 지금 다시 물가 얘기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연구원님은 지난주 수요일 날 그 나왔던 CPI, 뭐 코아까지 보셨을 때 정말 그렇게 시장이 안도할 정도라고 보세요? 저는 일단 1차적으로 안도할 구간까지는 왔는데 사실 이게 WTI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해서 에너지 하락 기여도가 컸기 때문에 CPI가 어떻게 보면 서프라이즈를 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연준이 계속해서 WTI가 이제 조금 하락세를 지금 타고 있는 상황에도 아직까지 기준금리 경로에 대해서 그렇게 뭐 바뀐 스탠스를 보이지 않는 이유는 수요 사이드 인플레가 아직까지는 진정 기미가 딱히 이제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그 임금 부분을 제가 조금 꼽을 수가 네. 있을 것 같은데 임금세가 아직까지는 꺾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준이 우려하는 게 사실 임금이 상승하면서 또 물가 상승으로 전이되는 그런 인플레 충격을 또 한 번쯤은 또 우려를 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임금세가 조금 진정이 되어야지만 연준도 어느 정도 경로를 바꿀 수 있는 뭔가 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집값 같은 경우도 보자면은 지금 뭐 집값은 지금 점차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지만 그 집값 내에 기여도가 있는 또 렌트값의 기여도가 사실 후행적으로 조금 점차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의 기여도가 사실 그간 CPI의 절반을 차지를 했기 때문에 에너지가 이제 많이 꺾이면은 사실 CPI가 이제 낮아지는 거는 맞는데 이제 연준이 이제 목표치로 설정하는 거는 이제 물가 목표치는 2%, 맥시멈 3% 정도라고 시장이 이제 내다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WTI가 0% 기여도에 수렴을 하더라도 그 수요 쪽에서 물가 압력이 이제 낮아지지 않는다면 사실 CPI 같은 경우는 4에서 5%대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구간을 먼저 잡는 게 사실 연준은 사실 좀 확인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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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반등장 속에서도 이제 고점에 물린 주식을 더 물타게 하는 투자자분들도 있고 이번 기회에 정리하는 시청자분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 시점에서 투자 전략 어떻게 짜볼까요? 저는 사실 4분기 중으로는 상승 가능성이 지금보다는 좀 많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주식에 있어서 조금 중요하게 비중을 두는 투자자들이라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굳이 포기할 시점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격적인 매수는 조금 지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몇 가지 더 확인해야 될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을 일단 지나고 난 뒤에 이제 좀 더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도 나쁘지
어렵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단기적으로만 얘기하자면은 지금 수급 지표상 RSI 강도가 70포인트 선을 대부분 글로벌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네. 지금 다다르고 있는 상황인데 대략적으로 70포인트라고 하면은 통상적으로 과매수 국면이라고 그렇죠. 저희는 네. 분리입니다. 이게 지난 11월 이후에 처음으로 관찰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 주 내지는 뭐 길게 보자면 다음 주까지는 증시가 사실 지수 레벨 상승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종목장에 이제 대응하는 그런 전략을 보유하는 게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편안한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8월 말 이후에 이제 외국인들이랑 기관이 샀던 순매수 업종을 보면은 대부분 경기 방어주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음식료, 헬스케어에 또 집중이 되어 있고 실제로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2022년 하반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랑 2023년 컨센서스가 이제 7월 말 기점으로 이제 동반적으로 네. 상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업종에 대해서도 좀 좋게 보는 시각이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참 애매한 시점에 우리가 또 이재선 연구원님 모셨다 그죠? 시원스럽게 한 번만 지릅시다 말하기도 좀 그러하고 네. 그렇다고 여기서 발 뺍시다 하기는 좀 아쉽고 그죠? 그렇죠. 네. 그러면 10초짜리 질문 하나만. 네. 우리 이때까지 얘기했던 인플레, 경기 침체, 무슨 뭐 공급망 교란 뭐 이런 거 말고 네. 혹시나 우리 연구원님이 염두에 두고 계시는 이거는 터지면 안 되는데 싶은 게 혹시라도 있나요? 중국과 대만의 물리적 충돌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게 터지면 사실 저희가 남중국해가 사실 뭐 여러 이제 뉴스에도 회자가 되지만 우리나라한테도 중요한 게 아시아 국가들이 원유라든지 이런 걸 수입하는 통로가 대부분 이제 남중국해에 집중이 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남중국해에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 유럽을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에너지 대란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이제 알겠습니다. 국가들이잖아요. 그래요. 우리나라도 조금 위험하죠. 만약에 그렇게 중국이 찝찝하다 이 말씀. 예. 뭐,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큰 걱정 안 합니다. 네, 저도 뭐 그렇게 네. 가능성 워낙에 또 짜고 치는 고수들이 강한 사람들이라서. 그렇죠. 네, 가능성 낮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